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비입니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온 지 벌써 3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동네를 방문했죠. 근데 오늘은 그동안 많이 궁금했던 신림동에 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완전 번화한데요? 대도시 감성,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어요. 이제 드디어 신림동에 도착했네요. 그러면 한번 전체 동네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늘 위로 가겠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여기 왜 살고 있을까? 뭐 집값이 싸서? 아니면 교통수단이 편리해서? 놀기가 재밌어서? 근데 여기 한국인 친구들한테 놀자고 하면 항상 다른 동네에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신림동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인식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볼까요? 아까 메인 거리는 되게 바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와보니까 좀 더 옛날 감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이런 케이블 같은 것들이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물들이 조금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은 바쁜 도시에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고양이 하이 안녕. 여기 고양이가 좀 친절하네요. 뭔가 원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다양한 모습의 집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저는 이런 단독주택에 살고 싶었어요. 이제 서울대 미술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에 뭐 있을까요? 사거리도 인상적인데 거기서 벗어난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보물 같은 전시장을 발견하고 안에 있었던 작품도 너무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왔던 거는 너무 후회하고 있고 친구들한테도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근데 간판만은 현대적 모습 안에서 숨고 있는 이런 자연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배고프다. 신림동에서 뭐 먹죠? 사실 저는 옛날에 신림동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의 사전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다양성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제 현대적 모습도 있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녹아있는 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나이 한 곳에서 모여있는 동네인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림동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매력을 발견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다음에 놀러 올게요. Foxtrot 214, maintaining 2,600 feet. Foxtrot 214, copy.
신림동 고시촌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담아내는 보이는 라디오, 조신우의 라디오 극장입니다. 여러분, 저 기다리셨나요? 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를 기다렸고 제가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내게 신림동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기억들을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망의 첫 번째 사연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가을이 사라지고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사연을 통해서 조금 너무 이르게 찾아온 겨울을 가을로 좀 되돌리고 따뜻한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추워진 가을을 녹여줄 첫 번째 사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최성민님의 관악산 야외 수영장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살 무렵 엄마 아빠와 당시 서울대생이던 삼촌과 함께 갔던 관악산 야외 수영장이 기억납니다. 물이 정말 차가워서 얕은 수심의 풀에서만 놀았던 것 같아요. 위치는 서울대와 관악산 초입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정식 명칭은 서울대 야외 수영장이었고 80년대까지는 운영되다가 그 이후 줄곧 폐허로 방치되다 얼마 전 철거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수영장이 지금도 남아있었다면 분명 신림동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라는 또 노래를 뮤비를 찍었던 곳으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좋은 장소로 기획이 되어져서 잊혀지지 않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바로 이어서 뜨끈뜨끈하게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정윤아님의 신림국민학교 등굣길 풍경입니다. 별 하나 나도 하나 별 열 언니 열 별도 백 동생도 백 신림 형제 별. 아직도 저의 모교 신림국민학교의 교가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1학년이었던 78년도에는 한 반에 60명이 20반이나 있었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때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를 했답니다. 등굣길 아침 풍경은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책가방을 메고 한 손에 실내화 주머니를 든 아이들이 학교 앞 골목을 가득 메웠죠. 저도 이 실내화 주머니를 빙빙 돌리면서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길 주변에는 문방구가 즐비했는데 문방구마다 준비물 사거나 장난감을 넉넉히 구경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10원, 20원으로 주머니 한가득 채웠던 이 불량식품도 빼놓을 수 없는 문방구의 대표 먹거리였죠. 그 아이들이 이윽고 운동장에 다다르면 흙먼지가 자욱하게 올랐고 복도를 지나 교실에 들어가면 친구들의 그 개구진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그 시절 신림국민학교 등굣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저도 지금 바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허락되시면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이 추억의 길들을 좀 거닐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신림동의 삶을 이야기해 주신 이숙희님의 신림시장의 기억입니다. 저는 1970년 당시 회사원이던 남편과 결혼하며 시댁 조 부모님을 모시고 신림동에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림사거리는 전철 개통 전이었고 남부순환로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은 신림 사거리의 10분 남짓거리였는데 동네도 아직 포장도 되지 않아 여기저기 흙길에 주변에는 공터도 많았고 여기저기서 집 지을 자재가 쌓여있는 풍경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들은 뜨문뜨문 있어서 동네 분들과 돌아가며 반상회를 하면 어느 집에 누가 사시는지 그리고 그 집 대소사도 다 알 정도였지요. 모두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이 많았고 아이들도 2-3명이 있는 집들이 보통이어서 그야말로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장 보는 것도 지금처럼 배달도 빠르고 없는 것 없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으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었죠. 어떨 때는 2번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또 이때는 누구나 다들 이렇게 살았고
어른들 모시고 대가족으로 사는 게 당연했던 시대라 그렇게 고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까운 신림시장으로 다녔어요. 신림시장은 현재 산모타워가 있는 자리입니다. 꽤 큰 시장이었거든요. 시장 옆에는 신림극장, 산모 슈퍼, 그리고 많은 가게들이 모두 붙어 있었거든요. 시장에는 많은 단골 가게가 있었고 그 중에는 언니나 이모같이 저의 속내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러 시장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변했고 이 신림동의 풍경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신림동에서 평생을 살게 될 줄 몰랐네요. 이번 사연 정말 신림동의 산 역사의 증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 예전 기억들을 들려주셔서 그때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이진우님의 신림동은 무죄다 입니다. 저는 20대에 신림동에 정착해 10년째 신림동 주민으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사람들은 신림동 하면 아직도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처음 이곳의 집을 알아볼 때도 제 주변에서는 거기 월세는 싸도 위험하지 않아? 거기 뭐 온통 유흥가밖에 없지 않나? 라며 다른 동네를 알아볼 걸 권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주민으로서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신림동은 무죄입니다. 과거 이 도시 개발이 한창일 때 서울의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기댈 수 있었던 곳. 수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아내며 각자의 꿈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장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신림동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신림동은 무죄입니다. 사실 사건 사고가 없는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림동을 편견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사연들을 통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새로운 이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이곳을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들을 읽다 보니 저도 추억 속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신림동에서 거주한 지 15년 이상이 됐는데요. 저에게도 역시 이곳은 힘들었던 시절 거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자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지이자 어떤 그러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연들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꼭 이 신림동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따뜻하게 옷 입고 추억을 느끼러 경험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따뜻하고 귀중한 사연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신림동은 어떤 기억이고 장소일까요? 많은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신림동 고시촌에서 조신우였습니다.